유년 시절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불고기의 기억. 문득 그 시작이 궁금해졌는데요. 불고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35년에 발행된 한 신문에서였습니다. 평양 모란 대공원에서 불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기사를 통해 당시 불고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향과 맛이 주는 끌림으로 인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불고기.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맛있게 익어가는 불고기. 불고기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밝고 따뜻한 양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랜 시간 향기롭고 달콤한 맛으로 식감을 자극했던 삼양산미. 불고기의 유혹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여름이 깊어가며 넓은 품으로 한양을 끌어안은 옛 성곽 길도, 또 그곳에 담긴 햇빛도 깊어져 갑니다. 600여 년 우리네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이 보석 같은 곳이 한양 불고기, 지금의 서울 불고기가 탄생한 바로 그곳입니다. 바삭한 국물의 서울 불고기. 그 역사는 외식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기를 그나마 배불리 먹기 위해 갖가지 채소와 버섯, 당면으로 양을 늘려 먹었던 지혜로운 음식이었던 거죠. 거기에 담백하면서도 맑은 육수를 부어 전골처럼 끓여 먹는 서울 불고기는 제대로 만든 조화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변했어도 그 중독성 강한 불고기의 맛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뭐 고기를 씹는다는 그런 것보다도요, 굉장히 부드러운 푸딩을 먹는 느낌? 그렇죠. 굉장히 입에서 막 네. 그냥 살살 녹는데요, 네, 네. 굉장히.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준 서울 불고기는 이후 불고기의 대중화를 이끌며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가족 간의 화합을 돕는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으며 불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성장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든 우리만의 독특한 양념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숙성된 그 간장의 맛이 모든 재료의 맛을 다 사로잡아준 것 같아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장과 마늘로 양념을 한 고기구이를 즐겼는데요. 불고기의 뿌리를 찾아 산림 경제에 기록된 조리법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즐겨 먹었다는 설화 역적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밤에 일부러 찾아 구워 먹는다는 뜻으로 설화역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도톰한 쇠고기를 칼등으로 두들겨 연하게 한 뒤 기름과 소금을 섞어 꼭꼭 눌러 재워줍니다. 양념이 충분히 스며들어 육질이 보드러워하시면 통째로 대나무 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구워주는데요. 설화 역적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궁중 음식인 너비아니로 발전했고 1950년대 이후 지금의 불고기라는 이름으로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너비아니는 그냥 궁중 요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궁중 요리의 시초가 아닐까 네,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 이 꼬치를 끼게 된 어떤 이유라든지 유래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있죠. 네. 섬긴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윗 어른들, 오는 손님, 내 조상들을 섬긴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 이 고기 결이 그대로 살아있게끔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정성을 가득 담아서 드린다는 느낌이겠죠. 오랜 역사 속에 섬김과 배려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 설화 역적. 그 전통 그대로 뭉근한 불에 구워낸 고기는 육수에 담궜다가 꺼내 다시 굽기를 세 차례 반복합니다.
약간의 짠맛도 빼주지만요. 고기가 굉장히 또 야채 육수가 들어가면서 그 야채의 맛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부드러운 맛이 또 생깁니다. 육즙은 빠지지 않게 간직하고 채소 향까지 은은하게 배어 들어가니 우리 선조들이야말로 고기구이를 제대로 즐길 줄 알았단 생각이 드는데요. 참기름 발라 다시금 살짝 구워내면 야들야들 연하고 식감도 풍부한 설화멱적이 완성됩니다. 선조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지혜가 깃든 살아있는 음식의 전설을 보고 있자니 한식 요리를 공부하고 있는 저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선 사는 곳이 부럽지 않다던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마음을 이제 알 것도 같은데요. 야외에서 불고기 향연을 벌이는 조선시대 권세가들의 모습은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불고기의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언양의 맛은 어떨까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드넓은 초지 때문에 이곳은 예부터 소로 유명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의 주요 원천이었던 소는 유년 시절의 꿈과 함께 성장했죠. 어릴 때서 우리 그냥 막 순전히 막 살아도 안 주고 그냥 막 산을 가가지고 아침 저녁 가 미고 그런 식으로 학교 갔다 오면 뭐 무조건 뭐 천을 갔다 오면 손으로 가서 손민이야 돼.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란 최고 등급의 한우만을 사용하는 것이 언양 불고기의 최고 자랑입니다. 등급이 살이 많이 진 거, 나이가 많은 거 암소만 갖고, 요 항소는 안 잡고, 그때 말이요, 유명히 암소만 잡았고. 3, 4년생 암소만 잡아 육질이 가장 신선한 상태로 맛볼 수 있으니 장날은 곧 잔칫날이기도 했답니다. 저도 우시장이라는 데를 처음 와보는데 직접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규모도 있고 보더니 여기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라든지 그런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또 더욱이 이런 우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언양의 불고기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을 만한 현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자수정 광산의 부흥으로 전국의 광부들이 언양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의 넉넉한 주머니 사정에 힘입어 언양 불고기 골목이 조성됐습니다. 이후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푸르른 여름 잔치가 한창인 향긋한 미나리 내음이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콧노래에 어깨춤까지 절로 나오게 하는 이 미나리가 언양 불고기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짝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이렇게 더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미나리 비고 있잖아요. 여기 날씨 더운데 안 힘드세요 어머니? 예, 와 힘들지. 아우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예. 신발 벗고 들어가 도와드릴게요. 예, 장갑 해줄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여기서 그냥 비는데도 그냥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좋지요. 응. 여기 좀 미나리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맛도 그렇고 다른 그래, 데보다 땅 토질이 좋아가지고. 땅 토질이 좋아서. 할머니. 땅 토질이 보세요. 좋아가. 미나리 맛이 영 틀린다고. 모래가 많은 사양토와 가지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만들어내는 미나리는 이 지역 주민들을 넉넉하게 해주는 효자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해독작용이 뛰어난 여름 미나리는 아삭하게 씹히는 맛과 진한 향이 어우러져 쌈용으로 제격이라는데요.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비밀을 가르쳐주면 이제 다음에 또 물 안 올랐고. 언양 불고기는 등심뿐 아니라 육즙을 풍부하게 만드는 지방, 즉 마블링 상태가 우수한 살치살이나 갈비살 등 소의 다양한 부위를 섞었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를 다시금 곱게 저며야 씹을수록 부드러운 식감을 살려준다는데요. 왜 우리들 흔히 먹는 불고기는 이렇게 뭐 국물이 있거나 약간 크잖아요, 고기들이. 근데 꼭 언양 불고기는 이렇게 좀 다져서 꼭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떡갈비 만드는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다져서 하면은 무슨 어떤 뭐 고기에 육질이 연해지고. 육질이 연해지고. 예, 이거는 암소로 하거든, 언양 불고기는. 언양 불고기는 다 암소로 해요. 다 암소요? 예, 암소. 그래가 고기가 연해요. 암소 맞아. 이건 되게 얇게 해야 되잖아. 고기를 양념장에 재워 사흘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언양 불고기만의 특징입니다. 달 거라서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최소한의 재료로만 양념을 하는데요. 고기의 맛을 해치지 않고 본디 맛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단출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비법이 아닐까요? 이렇게 준비된 양념과 간장, 참기름을 더해 쇠고기를 조물조물 버무려 주는데요. 불고기를 가장 맛있게 구워내는 고장으로 특별한 맛을 키워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노련한 손맛과 정성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굳이 보니까 특징이 가장 큰 게 보니까 미나리와 같이 먹더라고요. 예. 묻혀서 언양 불고기는 미나리가 없으면 시체다. 미나리가 없으면 시체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다른 고기들은 뭐 상치, 물론 상치도 쓰지만 특히 미나리를 많이 써요. 사실 미나리는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풍미를 더해주는 기특한 식재료입니다. 각종 채소를 곁들여 고춧가루로 상큼하게 무쳐낸 미나리 생조리는 언양 불고기의 맛에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언양 불고기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대접을 해드릴게.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그럼 저 또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네. 아유, 근데 이렇게 좀 야외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숙성을 거친 언양 불고기는 빈대떡처럼 석쇠에 동그랗게 펴 앞뒤로 뒤집어 노릇하게 구워내는데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이곳만의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언양 불고기는 또 이렇게 뜯으면서 이렇게 구우시면 또 제맛이고. 아, 뜯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뜯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먹고. 한번 먹어볼래요? 금방 뒤져가 이렇게 먹어야 맛이 있어요. 네, 한번 먹어봐야죠. 아, 그냥 채로. 이게 언양 불고기 맛이래요. 담백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육즙이 풍부하면서 고기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가생에부터 익은 데부터 한 입만큼 비비고 또 한 입 비벼가지고 먹고 또 비비고 이래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익은 만큼만 조금씩 먹으라는. 그래 맛도 없는 그냥 맛도 있는 감도 천천히 먹으라는. 자, 어머니, 제가 맛있게 불고기 구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한 거보다 더 맛있나 한번 보시다. 야, 먹어봅시다. 어디서? 자, 드세요. 언양 불고기는 굴곡진 세월 속에서 싹튼 자연의 맛이자 그들만의 삶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나리가 모자라. 그래 또 미나리 생저리게 넣고 이렇게 많이 먹어요 미나리를 우리는. 집에서 만날 후라이팬 들고 가거든요. 그래. 예전에도 이래 먹었지. 그냥 숯불고기는 할 줄 모르고 네, 양념만 이래 할 줄 모르고 그냥 고기하고 숯불가. 뭐 미나리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먹지. 옛날에 그랬어. 미나리 맛이 이렇게 물에 녹아나가지고 육수에 되게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네요, 그냥. 여기다 그냥 국수 하나 말아 먹었으면 아주 그냥. 좋지. 아, 미나리 물국수. 미나리 물국수. 좋겠네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거와 같이 고기를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좋은 날 함께 나누던 추억과 따스한 전까지 촉촉히 배어든 언양 불고기. 그 맛 속에는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우리 햇살을 받고 자란 건강한 한우. 과거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새끼를 낳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우직한 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뒤로하고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최고급 불고기 탄생의 마지막 실마리는 빛의 기운이 가득한 고장, 광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광양은 남도의 명산, 백운산의 웅장한 전기를 받고 자생한 참나무로 만든 숯이 유명합니다. 이에 대대로 숯불구이가 명물로 꼽혔던 맛의 고장인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어디 여행을 떠나기에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청명하고 따뜻하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왜 여기를 떠났냐면은 고기의 좋은 맛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고기의 좋은 맛을 찾기 위해선 숯이 좋은 숯이, 아주 질이 좋은 숯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마침 시골길을 고즈넉한 시골길 걷다 보니까 옆에 마침 이렇게 질이 좋은 참나무가 눈에 띄네요. 이 숯으로 고기를 굽는다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찾는 그 맛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기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머지않은 곳에서 아직도 전통 방식 그대로 참숯을 만들고 있는 가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 참나무를 빼곡히 쌓는 과정이 한창이었습니다. 참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나오고 보면 좀 신기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기한 숯으로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예, 있다. 맛있는 고기도 굽어 먹고. 예. 가마에서 반가운 신호가 왔습니다. 밀폐된 가마 안에서 1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4일 이상을 태운 참숯이 드디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참숯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신선한 힘을 뜻한다는 숯의 기운이 마음속 깊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하루 동안 공기를 차단해 불을 삭히는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귀한 참숯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것이 네. 이거 이 숯이거든요. 와.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하얗게 나온 것이 이제 진짜 제대로 나온 백탄이에요, 백탄. 아, 백탄이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 원적외선 숯불, 그렇죠. 숯불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이제 고기 맛을 좋게 하고 고기가 이 대부분 우리가 일반 전기로 불 붙이는 거 가스라든가 그런 것은 밖에서부터 있거든요. 근데 이 숯불은 속부터 익어요. 아. 속부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원적외선으로 이제 굽게 되면은 속부터 익기 때문에 육즙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촉촉한 기름기 때문에 이 고기 맛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백탄은 열 효율이 높고 은근해 고기를 굽는데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이는 광양 불고기의 유래에도 잘 전해지는데요. 유배온 선비가 참숯불에 구운 불고기를 맛보고 그 맛에 감탄해 천하일미 마로 화적이라 외쳤다는데요. 아직도 광양에는 그 전통을 이어 숯불 피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매일 아침 이렇게 숯불을 피우시는 거잖아요. 소임 오면 불 피워야 돼. 소임 오면 오시. 그러면 소위 이거는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이네요. 예, 항상 수철 경계 한 번 한 200가마씩 300가마씩. 우와. 그렇게 갖다 샹구에다 재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허리가 휘신 거 아니에요? 아주 정정하신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생냐 9이나 됐으니까 이제 네. 그렇고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노쇠 화로에서도 연륜이 느껴집니다. 50년이 넘었어. 나가 80, 90인게. 우리 애기들 학교 보내고 뭐도 그런데 다 늙어갖고 주들도 할매가 되고 뭐도 해야 돼. 적세도 하도 이거 이 다리가 이거 잘 떨어요. 요거
또 이게 상 여러 개를 내놨어. 몇 번씩 땜질을 네, 하시나요? 하면 되지. 땜질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자빠져갖고 불러주면 이제 고등어. 그리고 어머니 이거 네. 제가 이거 등심을 들고 있잖아요. 예. 여기 그 고기도 되게 손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손질하는 정도에 고기 따라서 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손질하는 정도에 따라서 고기의 어떤 식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틀려질 수가 있는데 한우 중에서도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등심을 도톰하게 썬 뒤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힘줄과 기름은 모두 떼어냅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자근자근 두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손으로 써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요. 그게 반대 포인트겠네요. 방향으로, 예.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썰어서 질긴 부분을 없애고 그냥 다른 걸로 저도 뭐 그냥 할 거 있으면 또 광양 불고기의 담백하고 감미로운 맛을 살려주는 비밀은 갖은 채소를 통째로 넣고 반나절 동안 푹 끓여낸 육수에 있었습니다. 우려져요. 들어간 각각의 재료들의 역할이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땡초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미료의 그 효과를 내거든요. 아, 광양에서. 조미료 맛을 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매운 고추를 육수에 꼭 넣습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정성껏 다려낸 채소 육수를 간장과 섞어주는데요. 재료도 방법도 무척 간단해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기본에 충실한 맛을 내라. 시어머니께 전수받은 가르침입니다. 조미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육수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짭짤하면서 담백한 맛이 난다? 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칼칼하고, 맛도 그죠? 나지, 약간. 고추가 들어가고 해서 좀 그런 맛이. 광양 불고기는 고기의 조직과 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먹기 직전 양념하는 게 특징인데요. 보드라운 고기와 깔끔한 양념, 노련한 손길까지 더해진 불고기를 보고 있자니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의 맛이 어렴풋이 남아 느껴집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숯불이 눈을 현혹합니다. 무엇을 굽든 그 맛이 한층 살아날 것 같은 돛 화로와 구리 석쇠까지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멋과 운치를 선물합니다. 선홍빛 고기가 노릇하게 변해가며 참을 수 없는 소리의 유혹이 시작되고 고기를 굽는 젓가락들도 바삐 춤을 춥니다. 역시나 천하일미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점점 음식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변할수록 간이 좀 많이 좀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양 불고기를 하면서 어떤 전통성을 이어가고 싶어요. 전통성을. 그래서 그 조미료 부분하고 된장 그 장아찌? 장아찌 부분을 조금 이렇게 살리면서 그 옛날 그 불고기 맛을 조금 이어가고 싶어요. 옛날 자꾸 불고기. 맛이 조금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저는 조금 그냥 계속 그 어떤 전통을 맥을 끊고 싶지가 않아서 항상 우리 불고기의 뿌리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그 한결같은 정성과 오랜 기다림, 삶의 지혜가 버무려져 광양 불고기의 맛이 무르익어 갑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해온 삼양삼미 불고기. 그 맛과 뿌리는 닮은 듯 하지만 긴 세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입맛이 불고기를 기억하고 반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불고기, 그 맛과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